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코딩 영어 과학을 알려주실 미스터리의 신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도 법정 시리즈에서 나온 음식과학을 몇 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죠. 자,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신 후에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첫 번째 토픽은 피자집에서 나누어주는 그릇은 왜 나무로 되어 있을까요? 자, 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번 상상부터 해보십시오. 휴게소에 가서 갓 구워낸 호두과자를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호두과자를 샀을 때는 습기가 남아있어 호두과자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먹지 않고 1시간가량 뚜껑을 덮지 않고 놔둔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축축해지겠죠. 호두과자의 수분이 물의 형태로 바뀌어 축축해지기 때문에 호두과자의 참맛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김치 부침개도 마찬가지죠. 축축해지면 아무 음식도 맛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열이 피자의 수분을 그럼 이 질문을 또 할 거예요. 그것과 금속 피자팔이 무슨 상관이 있죠? 처음에는 열이 피자의 수분을 수증기로 날려보내서 바삭바삭하고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주지만 피자가 식으면 날아가던 수분이 모두 피자가 담겨있는 접시에 닿아 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자는 점점 축축해지고 눅눅해지게 되는 거죠. 뜨거운 물 한 잔을 떠놓고 잠시 후에 살펴보면 뜨거운 물표면 위에 김이 서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자 가게에서는 피자의 판을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픽. 식빵을 걸레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식빵을 저는 걸레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못 보겠지만 식빵이 벽에 낙서한 것을 다 지워줄 때는 쓸모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밀가루가 그런 낙서나 안 좋은 냄새 같은 거를 다 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빵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입자들이 거길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구멍들 사이에 입자들이 들어가서 청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밀가루는 또 김치 냄새가 나는 그릇에 아무리 지워도 김치 냄새는 안 나갑니다. 거기다가 밀가루를 붓고 좀 기다리면 냄새는 날아갑니다. 이번에는 탄 것을 먹으면 암에 걸리나요? 입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것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탄 음식을 먹으면 쓴맛이 납니다. 탄 부위가 쓴맛을 내는 것은 산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산이란 원래 신맛을 내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산도가 강해지면 쓴맛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징어의 다리가 타면서 탄소와 이산화탄소 등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면 쓴맛을 내는 강한 산이 만들어지지요. 탄 것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섭취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탄고기 등에는 PAHC,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먹을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한 음식을 먹으면 꼭 암에 걸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젤리는 액체일까요? 고체일까요? 입니다. 그것 중에서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젤리는 젤라틴으로 만든 음식의 상품명입니다. 그리고 젤리는 동물성입니까? 식물성입니까? 무기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동물성입니다. 약한 염산용액에 돼지나 소의 뼈, 껍질 등을 담갔다가 꺼내서 증류수에 여러 시간 동안 끓인 다음 액체를 걸러내고 남는 것을 말려 가루로 만들면 젤라틴이 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샐러드나 디저트, 음료를 만듭니다. 가루 젤라틴을 뜨거운 물에 녹인 후 굳히면 우리가 흔히 보는 젤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라고요? 젤리는 액체예요, 고체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또 말할 겁니다. 젤리는 완전한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상태입니다.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콜로이드 상태로 액체가 단단한 지지체에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지요. 뜨겁던 것이 식으면서 동물성 단백질의 기다란 구조가 굳어지고 작은 액체 방울들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모양입니다. 젤리는 소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젤라틴은 순수한 단백질로 소화가 잘 되는 좋은 식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지는 젤라틴 같은 것은 아가라고 하는데 애기 그런 게 아니라 아가 청포묵을 만들 때 쓰이는 그거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신기한 겁니다. 달걀이 떨어뜨렸는데 깨지지 않고 튀어오를 수가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달걀을 식초 속에 담갔다 꺼내면 달걀이 떨어뜨렸을 때 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식초에 절인 달걀은 처음에 넣었던 그 달걀이 아닙니다. 달걀을 식초에 담그면 껍질 표면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72시간이 지나면 달걀이 둘러싼 껍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중 일부는 식초 수면에 떠 있는 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달걀은 떨어뜨렸을 때 통통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달걀 껍질의 주성분은 탄산칼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초와 화학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지요. 이것이 달걀 껍질에 생기는 거품입니다. 달걀이 둘러싸고 있는 막은 식초에 녹지는 않지만 점점 고무처럼 변합니다. 이 반응 과정에서 달걀은 점점 커지면서 탄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토픽 2개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이크를 숯불에 구우면 더 맛이 좋을까요? 입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가스레인지에 스테이크를 굽죠? 그런데 숯불에 구울 때와 가스불에 구울 때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양과 질, 크기가 똑같은 고기 2조각을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세기의 불에 굽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는 가스불에 굽고 다른 하나는 숯불에 구웠습니다. 가스불에 구운 고기는 표면 온도가 85도일 때 속은 35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숯불로 구운 고기는 표면 온도가 85도일 때 속이 55도 였습니다. 숯불이 가스불에 비해 고기 속 온도가 20도나 더 높았습니다. 즉 숯불로 구울 때 불기운이 고기 속까지 더 잘 스며든 것입니다. 또 물어볼 것입니다. 왜 같은 화력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났죠? 가스불과 숯불의 적외선 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를 돌에 구울 때 속까지 더 맛있게 익는 것과 같은 원리지요. 숯불이 뿜어내는 적외선이 두꺼운 스테이크의 속까지 고르게 익혀줍니다. 이번에는 오이 때문에 생긴 설사 소동. 정확히 오이를 먹으면 설사를 하나요입니다. 오이는 100% 신선한 야채입니다. 그런데 오이의 꼭지에는 쿠쿠르 비타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를 억제하고 간염에도 효과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쓴맛을 내기 때문에 오이 꼭지를 먹으면 입이 쓴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효과도 있지만 오이 꼭지를 먹으면 자칫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은수저가 독버섯 앞에선 무용지물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독을 검출할 때 은을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은은 여러 가지 성분들, 특히 질산이나 황산, 오존 등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검게 변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비소에 빨리 반응을 해서 옛날에는 은수저가 독을 검출하는 물건으로 각광을 받았죠. 하지만 옛날에 독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비상이라는 비소와 황의 화합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 비소에 잘 반응하는 은수저가 요긴하게 쓰일 수는 있었던 거죠. 그러나 독버섯 앞에는 은수저가 별 소용이 없어요. 독버섯은 은수저가 반응하는 오존이나 질산, 황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제 아무리 은수저라고 해도 반응하는 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수저를 사용할 때는 독을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과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